214쪽 보겠습니다. 제목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고요. 여기 문제집마다 좀 묶여있는 뭐라 그러지? 단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바이블은 3, 4차가만 딱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연립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꼭 3, 4차뿐만 아니라 아무튼 2차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게 4차, 거의 4차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5차, 6차라고 해서 푸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2차보다 더 큰 차수는 전부 다 그냥 퉁쳐서 차수가 높으니까 고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 거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방정식을 푼다는 거 이제 해를 찾는 방법이야.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고차는 인수분해 밖에 안 돼요. 물론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야. 그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인수분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즉 인수분해 할 수 없으면 우린 못 푼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특히나 수학 상교재에서 만나게 될 대부분의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게 나오겠지. 그래 우리한테 물어보잖아. 풀 수 없는 걸 주면서 풀어보라. 풀 수 있니? 라고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건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사실 나왔던 거긴 한데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될 건 인수분해 공식에 넣을 수 있는 녀석인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 인수분해 공식, 3차짜리 공식,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무튼 뭐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거 많이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그거고 두 번째로 제일 자주 써먹는 거 책의 순서가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제일 자주 써먹는 게 누구일 거냐 하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죠. 인수정리. 인수정리 뭐였는데? 모르는 표정인데? 인수정리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뭐야? 어느 단원에서 나온 거냐면 나머지 정리할 때 나오는 거지. 그죠? 원래 나머지 정리의 내용은 x-알파라는 나머지는 알파 대입하면 나온다. fx라는 녀석이 있고 이것을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 있을 건데 얘를 찾는 방법은 알파를 대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f알파가 바로 나머지가 되더라. 그죠? 이게 나머지 정리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수 정리는 뭔데? 만약에 f알파가 0이라면 나머지가 0이란 이야기니까 fx는 x알파,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 요 x-알파를 인수라고 불렀다고요. 즉 얘는 요걸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 된다. 그런 이야기였지. 2차 방정식도 이런 방식으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건 사실은 인수정리다. 근데 이게 또 엄밀히 따지면 찍는 거잖아. 찍는 거잖아. 뭐 1 넣으면 될까? 2 넣으면 될까? 3 넣으면 될까? 그냥 찍는 거라고요. 그죠? 물론 무턱대고 아무 숫자나 찍진 않지. 찍는 요령이 있긴 있어. 이건 이따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긴 할 건데 아무튼 찍는 요령이 있긴 있었다. 혹시 뭔지 기억합니까? 아무거나 막 넣진 않았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마지막에 있는 숫자의 인수. 약수. 약수. 상수항에 있는 약수들을 주로 넣어봐요. 상수항에 있는 약수들.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혹시 내가 까먹고 넘어가면 나한테 선생님 약수라고 얘기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 그거 말고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걸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아무래도 뭐 있을까? 공통부분 있으면 치환하는 거. 공통부분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그것도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면 뭐 보기차식. 하나 또 있었네요. 상반방정식. 이런 것들이 고차 방정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결국 뭐라고? 그냥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아마 예제 같은 것들을 풀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 알 텐데 뭐 공식은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됐고 인수 정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찍는 거야. 조립제법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환하는 건 뭐 문제 보면 티가 날 거야. 보기차식은 뭐였죠?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건 이 지수에 짝수만 오는 거. 홀수차 없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얘도 푸는 방법이 두 개로 찢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기다려봐. 여기 있겠지. 뭘 만들려고 그래. 있는 걸 보고 하면 되지. 좋았어. 자, 이렇게 생긴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복이라는 건 겹쳐있다는 뜻이잖아. 뭐 배드민턴 당식 복식 할 때 그 복자니까 겹쳐있는 녀석이라는 건 제곱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보통 이렇게 생긴 녀석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우리 그냥 방정식 만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이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t 빼기 4 t 더하기 3 될 거고 원래 t는 x제곱이었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3 얘는 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누구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다. 실근은 그렇게 두 개. 여기서 허근이 나오긴 할 건데 보통 허근은 잘 안 물어보니까 이제 실근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이차식이라고 해서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3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도 보기차식이었거든요. 보기차식이잖아요. 짝수차만 있고 홀수차 없으니까 당연히 푸는 건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그러면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는 0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 중간에 있는 타수를 더해서.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로 일단 요거 시도해 보는데 얘처럼 치환해가지고 풀 수 있으면 땡큐 끝나고 혹시 이렇게 해봤는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요거 싹 갈아엎고 다시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 녀석을 합차로 쪼개는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괴롭힌다는 건 이런 이야기라고요. 요런 모양새를 바꾸겠다는 건 여기 맨 앞에 지금 x 4제곱이 와요. 맨 뒤에 더하기 4가 와요. 이게 완전 제곱식의 모양새가 되어야 하거든. 가운데 누가 와야 돼? 4x 제곱이 와야 돼. 근데 플러스 4x 제곱이 와도 되고 마이너스 4x 제곱이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뒤에 더하기 4가 더하기 3x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뒤에 7x 제곱이 와야 돼. 근데 이건 해봤자 의미가 없죠. x 4제곱에 더하기 4야. 가운데 4x 제곱이 오면 내가 4개 갖다 썼는데 3개밖에 없었으니까 하나 빼야 되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 당연히 밑에 거 선택해야 돼. 그죠?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이어야 되고 심지어 이것도 우리 제곱을 찢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편한 숫자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고 나면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랑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랑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필요하면 근해 공식 가지고 이제 나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고 해를 찾는 것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반방정식이라는 건 2, 3이면 되나?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상반이라는 건 이제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좌우로 대칭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개수들이 양옆이 1이고 그 다음에 2고 가운데가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보통 어떻게 풀었죠? 그죠? 가운데 있는 녀석, 요 녀석으로 일단 땡겨내는 거지. x제곱으로 묶어. 그리고 나서 요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 뭐였다고?
개수들이 똑같이 생긴 쌍이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건 개수가 둘 다 1이야. 그래서 걔네 둘을 일단 세트로 묶어요. 그리고 얘랑 얘도 개수가 2로 똑같아. 그럼 2로 묶어요. 그리고 남는 게 요 녀석이야.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치환하는 거였다고. 누구를? x 더하기 x분의 1을. 그지? 그래서 우리 요 가운데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t제곱에서 2를 뺀 거겠죠. 요거는 더하기 2t, 요거는 더하기 3이니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라고. 이거 꼭 제곱 아니라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돼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실제로 저식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된 거다?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한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요 x제곱 하나씩 나눠주면 되죠. 이거 완전제곱이라는 건 이거랑 이거랑 두 개니까 x를 한 개 한 개 이렇게 주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결국 x제곱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x제곱 x1 요거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보기차식의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필요하면 인수분해 하든지 근의 공식 쓰시든지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건 원래는 저기 인수분해 할 때 다 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책 잠깐 보시면 책에 뭐 중요한 거 줄 몇 개만 긋고 갈게요. 215페이지부터. (215페이지) 1번에 보시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제목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줄 뒤에서부터 보시면 다항식 fx를 인수분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세 줄 밑에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어디요? 제목 1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있고요. 네. 그 바로 밑에 줄에 뒷부분에 보시면 다항식 fx를 인수분해한 후 두 줄 밑에 내려가시면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수분해다 그 얘기예요. 인수분해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예제 있고요. 예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방정식에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 뒤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 예제 밑에 있는 건 살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예제 지나서 또한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위에다가 그 또한이라고 써 있는 거 그 바로 위에다가 보기차식이라고 써 두실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대문자 x 나와 있죠. x제곱을 x로 치환한 후 그래서 보기차식 푸는 거는 자세하게는 예제 1번, 2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그 제가 했던 그 예제 그대로거든요. 요거 보고 제가 따서 한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엔 치환하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였고 요거는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차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푸는 거였다. 그죠? 그거였고요. 옆에 보시면 인수정리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죠? 제일 윗줄에 줄 그을게요. F알파가 0이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제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라고 있는데 개념 확장이 아니라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제목만 좀 써둘게요. 개수가 좌우로 대칭의 4차 방정식, 이거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지금 제목 설명하고 있죠.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인 4차 방정식. 꼭 사실은 꼭 4차 아니고요. 뭐 3차나 5차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4차만 주로 나오니까 푸는 방법만 포인트.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나서 그 밑에 x 더하기 x분의 1을 대문자 x로 치환. 그 밑에 푸는 건 뭐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기 다 하고 나서 예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226쪽인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이것도 가볍게 설명하고 나서 또 책을 보자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얘도 인수 정리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d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알파 넣어서 0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이 녀석은 인수분해 해보면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변 있는 거 그냥 쭉 다 전개해보면 a에 괄호 안에 x세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곱셈 공식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는 녀석인 거지. 이거 3개짜리 전개하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요.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부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잖아. 여기서 x가 나오니까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랑 xx, 마이너스 베타랑 xx, 마이너스 감마랑 xx.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니까 사실 마이너스 2개가 붙어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x고,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감마랑 x니까 이제 다 양수가 됐고, 마지막에 있는 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게 생겨먹은 녀석인데, 어쨌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완전히 같은 식이니까 개수들을 비교해 보면 최고차 항은 a고 a라서 볼 게 없고요. x 제곱 앞에 있는 것만 보면 b하고 요렇게 생겼죠.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렇게 생겼다는 거고, 세 번째 건 다시 플러스인 상태로 a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생겼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근끼리 계수끼리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누가 된다?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a분의 c, 세 개 다 곱한 것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겼더라.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당연히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왼쪽에 있는 이런 모양새 보면 이것도 우리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이런 값 주고 막 뭐 값 구해보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주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에 좀 찍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왜? 뭐 질문 있어? 뭐 물어볼 게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계속 가도 됩니까 이대로? 아니야? 뭔데? 아니요. 아니야? 이게 만약에 3차가 아니라 4차, 5차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더하기 2야. 요 녀석 이거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라고 생각해 보면 얘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해서 얘랑 같아요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얘처럼 유도할 수 있다고요. 그지? 근데 보통 3차까지는 다 하지만 4차부터는 사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근의 합. 네 근의 합.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다 전개해서 네 근의 합 찾아보면 얘는 개수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이게 전개했다고 쳐봐요. A 요렇게 있겠죠? 맨 앞에 이제 x 4제곱 있어요. 그 다음에 x 3차는 마이너스 알파의 xxx, 마이너스 베타의 xxx, 마이너스 감마의 xxx, 마이너스 델타의 xxx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의 x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네 근의 합은 어디 있다고 지금?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가 b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넷이 더한 건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별로? 괜찮죠? 그 다음에 x제곱에 붙어있는 건 두 개씩 나오는 거거든? 얘네 두 개의 x제곱, 얘네 두 개의 x제곱, 얘네 두 개의 x제곱, 이거 두 개의 x제곱, 이거 두 개의 x제곱, 이거 두 개의 x제곱이에요. 너무 많죠? 안 나와 그래서. 세 개짜리도 이거 세 개의 x, 이거 세 개의 x, 뭐 이거 세 개의 x, 이거 세 개의 x 안 나와. 대신에 제일 마지막 건 나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곱한 건 마지막 상수항이잖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 거기다 a를 곱한 게 2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a분의 2가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 정도는 3차보다 더 큰 차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4차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다음 뭐지? F.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 생겼어요? 요것의 5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랑 입실론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고 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입실론 이게 뭐일 거다?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곱하기 델타 곱하기 입실론은 뭐일 거다? 마이너스 a분의 f가 될 거다. 왜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원래 인수분해하면 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야. 양수가 된 이유는 이거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데 사라진 거잖아요. 짝수계여서. 얘는 다시 홀수계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2차 방정식 생각해 보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둘 다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퉁쳐서 사라져가지고 a분의 c라는 양수가 된 거라고요. 대신 3차는 홀수계잖아.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가 있어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긴 한데 3개니까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럼 4차는 다시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긴 한데 4개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요. 5차는 또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인데 5개니까 마이너스가 생긴다고요. 6차였으면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없겠지. 7차면 다시 생길 거고.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몇 차식이 됐든.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런다고요. 규칙 이해되죠? 규칙이 파악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아니 뭐 4차 방정식에도 뭐 2개끼리 곱한 거 3개끼리 곱한 거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는데 복잡해. 너무 길어. 안 물어봐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숫자가 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안 물어본다고. 6차도 5차인가 이거? 5차도 마찬가지. 2개씩 곱한 거, 3개씩 곱한 거, 4개씩 곱한 거 있겠지만 안 물어볼 거예요. 복잡하니까 물어보는 건 요 정도. 이해했죠? 그러니까 3차는 2개씩 곱한 것도 당연히 나와요. 다 알아야 돼. 4차 이상은 합이랑 곱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게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 얘기고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건 켤레근인데 특히나 그건 3차 방정식에서만 3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은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이랑 똑같아요. 이유는 3차라는 것도 결국 1차 하나랑 2차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이것도 짧게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수학상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되시면 수학 2라는 과목에 가시면 3차 방정식 이제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배우는 거지만 상식의 선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거라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예 그냥 실근 자체가 없는 방정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겠죠. 근데 그 중에 무조건 실근이 1개는 있어요. 셋 다 허근인 경우는 없어요. 이제 원래는 함수를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미리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최고창 계수가 양수라고 치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이잖아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3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4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간다는 게 공통이에요. 차수가 몇 차가 되든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차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휘어지는 점이 하나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3차도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철사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구겨. 그게 2차야. 한번 또 구겨. 그게 3차야. 이걸 또 구겨. 그럼 4차가 되는 거야. 이걸 또 구기면 5차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건 정해져 있고 왼쪽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홀수차니까 마이너스가 안 없어져요. 짝수차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10억 넣으면 10억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없어진다고. 얘는 3차잖아요. 마이너스 10억 넣으면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10억 세제곱이에요. 엄청 작은 숫자겠죠. 얘는 4차니까 또 마이너스 없어진다고.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실근의 개수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x축이랑 만나요. x축이랑. 기울기가 0만 아니면 2차는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본다고. 3차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많으면 3개까지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4차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다시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3차나 4차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먼저 배우고 수트에서 해요. 그래프 그리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그래프를 그려야 실근의 개수를 알 수 있거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차의 경우엔 x축이랑 안 만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무조건 한 번은 만나요. 많이 만나면 3번까지 만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이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무조건 1개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을지언정 얘는 일단 1차랑 2차로 인수분해는 무조건 될 거다 그 얘기야. 무조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당연히 실근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건 다 이렇게 생긴 것만 만날 거라고요. 1차랑 2차를 인수분해 돼요. 이 1차는 어떻게 찾으면 돼? 조립제법 같은 걸로 찾으면 돼. 조립제법으로 인수정리 이용해서 찾고 나면 2차가 남을 텐데 얘는 인수분해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 2차식이 실근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3차 전체 실근의 개수가 정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여기서 일단 실근 1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럼 요 녀석에 따라서 얘가 실근 2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1개일 수도 있고 1개라는 건 중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아예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허근을 갖는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3차 입장에서 보면 실근 하나는 찾았고 남아있는 요 녀석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전체 실근의 개수가 정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3차가 서로 다른 실근 3개예요 라는 소리는 여기 실근이 하나 있고
요 2차에서 실근 서로 다른 거 두 개인데 그 중에 얘랑 겹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소리예요. 그죠? 다시 실근이 하나 나올 거야.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올 3차니까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될 건데 여기서 하나 찾은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놈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가질 건데 얘랑 겹치면 안 된다고. 그래야 서로 다른 세 개잖아요. 다시 말해서 3차가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건 얘랑 얘로 인수분해 될 건데 얘가 중근을 가져. 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하나가 얘랑 겹쳐. 이것도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무튼 더 자세한 건 수투에 가서 배울 텐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상에 나오는 건 뭐냐면 만약에 3차가 개수들이 유리수인데 실근 하나가 뭐 P 더하기 Q 루트 M 이렇게 생긴 거면 나머지 또 하나는 요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야기할 때도 2차 방정식 켤레근 이야기했죠. 3차는 원래 1차, 2차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근 가지만 그것의 켤레는 무조건 따라온다 그 얘기라고. 이것도 되겠죠. 개수가 실수야. 그런데 근 하나가 허근이면 나머지 또 하나는 이것에 켤레가 올 거다. 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죠? 3차라고 해서 뭐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니라 3차는 원래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2차가 가진 성질 가지고 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 3차에 나오는 녀석은 누구냐면 오메가입니다. 그 오메가 출처는 이거죠. 오메가 참고로 두 개 있죠. 요거 하나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근이 몇 개라고? 3개라고. 근 3개. 그중에 실근 몇 개? 1개. 허근이 2개. 그죠?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뭐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이라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1차에서 실근 나와요. 요 녀석이 허근 2개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3차 입장에서 보면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우리 주로 이제 오메가라고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고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고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허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 실제로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실제 원래 출처 어디였냐면 여기였으니까 오메가를 세제곱한 게 1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요거 두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어쨌든 요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거 개수들이 다 실수니까 허근으로 오메가 가지면 나머지 또 하나는 켤레가 와야 되잖아요. 오메가 바가 와야겠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때문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기 먼저 해야겠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되더라 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켤레 없이 그냥 오메가만 물어보면 요거 두 개로 해결이 될 거고 오메가 바가 문제에 들어있으면 요거까지 좀 포섭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은 이게 다예요. 얘네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된 결과물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안에서 해결될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주로 누가 공격받을 거냐면 요 숫자 1이 공격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랑 얘랑 두 개 섞으면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랑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둘 다 1이거든. 오메가로 하나씩 나누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은 거야. 그죠? 반대로 오메가 바를 제곱해서 오메가가 되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혹은 뭐 오메가 더하기 1 구하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에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으면 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겠으면 뭐 하는 이야기지? 싶으면 주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하라는 거야. 차수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오메가 더하기 얼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나오죠. 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해서 막 오메가 뭐 한 100제곱까지 더하시오.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지? 그거 다 뭐 하는 거다? 얘네들 가지고 차수를 낮추는 거다. 그죠? 말한 김에 써볼까요? 하나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다섯제곱 등등등 해서 뭐 한 30제곱까지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 그럼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얼마야? 혹시 알아요? 얼마입니까? 확실한 건 이거지. 요 세 개는 더하면 빵이에요. 더하면 빵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세 개는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빵이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세 개도 빵이겠네. 오메가 6제곱으로 묶으면 또 세 개를 잘릴 거잖아. 오메가 9제곱으로 묶으면 또 세 개 잘리겠죠. 즉 세 개씩 자르면 다 빵빵빵빵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거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31개죠. 오메가 1제곱 여기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빵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남았네요. 그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을 10번 곱한 거니까 1. 거꾸로 가볼까요? 아이고. 뒤에서부터 3개 자를 거예요. 얼마예요? 빵이지. 뒤에서부터 3개면 오메가 28제곱으로 묶어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거 3개는 또 오메가 25제곱으로 묶여서 빵 되겠죠. 제일 앞에 오면 이렇게 3개가 묶이는 거야. 오메가로 묶인 상태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끝나요. 마지막에 1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남는다고요. 그죠? 중간에 있는 거 덜어내가지고 연속으로 3개짜리 당연히 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앞에서부터 자를 필요 없고 뒤에서부터든 앞에서부터든 연속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으시면 그냥 덜어내시면 빵으로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싶어서 이 오메가를 가끔 찾으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혹은 오메가라고 안 주고 그 오메가의 값을 실제로 줄 때도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으로 찾으시면 되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고 둘 중에 누구를 오메가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플러스인 녀석도 이거 다 만족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인 녀석도 이걸 다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면 이거 오메가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이런 거야. x를 이거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해서 x 30제곱 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언제 다 곱하고 있지? 이런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오메가인 걸 알면 3개씩 잘라서 1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요 녀석이랑 비슷한 짝으로 나오는 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에요. 요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봐야죠. 저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그죠? 찾아보시면 되고 얘도 빠르게씩 써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실근이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 이제 이 문제에서 말하는 오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요거 두 개가 기본이고요. 혹시 켤레 이야기 나오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하면 1,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해도 1이 되더라. 그죠? 얘네들 막 이렇게 저렇게 짬뽕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밑줄 하나도 안 걷네. 어디부터죠? 226쪽부터입니다.
지금 말한 거 이어서 그냥 하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22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번 하고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나오죠. 약수 얘기 안 했어. 왜 아무도 나한테 연구 말해주는 거야. 약수. 좀 이따 할게. x 세제곱은 1의 성질이라고 나오죠. 228쪽.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정신이 없지? 칠판 있잖아. 칠판 같이 보면 되지. 배고파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어디인가요? 여긴가? 여기서요. 그래서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이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 증명 나와 있는 거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여기 볼 거예요.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두 허근 오메가 바에 대해서 1번에 보시면 주로 나오는 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요거 두 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뭐 켤레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괄호 2번 보시면 근과 계소의 관계 때문에 요 정도 나오죠. 3번은 굳이 표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3번은 결국 얘네들을 가지고 짬뽕해서 만든 식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외우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냥 만드시면 돼요. 유도를 어떻게 했는지만 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바이블 포인트에도 보시면 오른쪽 위에 바이블 포인트 요거 뭐 앞에 있는 거라서 그 박스 자체는 표시할 게 없는데 1번 보시면 세제곱해서 1이고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야. 바이블 포인트. 2번 근과 계소의 관계 이야기했어요. 3번 굳이 표시 안 해도 당연한 거라고요.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됐고요. 밑에 보시면 플러스 있는데 플러스도 요것만 표시할게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세제곱은 1 했을 때의 오메가고요. 요거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했을 때의 오메가니까 그 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 네. 요렇게 생긴 녀석의 허근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냥 근의 공식 가지고 푸는 거잖아.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허근을 실제로 찾으면 뭐가 되나요? 2분의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생겼어요. 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었고 그래서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근의 공식 찾으면 얘가 된다고요. 둘이 비교해보면 뭐가 달라요? 실수 부분이 달라요. 그지? 얘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두 근의 합이 1이 되겠죠? 그걸로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요거는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를 찾아준 상태에서 야 x가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아 요거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 표시하고 앞으로 가서요. 앞 페이지로 가서요. 여기도 표시를 안 했으니까 표시를 마저 하자면 약수. 첫 번째 근과 계소의 관계입니다. 줄 그어야 할 곳은 세 번째 줄부터 갈게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 거고요. 두 줄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얘는 그냥 A로 직접 나눴어요. 그래서 두 줄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식만 줄 그어 봅시다. A로 나눈 녀석이 저렇게 생겼고요. 요거 전개한 녀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였다? 요거였다. 요게 근과 계소의 관계입니다. 3차에서요.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바로 밑에 약간 공간이 있죠. 여기나 여기에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우리 아까
4차, 5차도 좀 써놓을게요. 뭐 여기 쓰셔도 되고 여기 쓰셔도 되고 제가 쓴 거 보고 쓰시면 되겠죠? ax 4제곱 이거 다 언제 쓰고 있니? 약간 귀찮은데? 그냥 한글로 쓸까요? 아니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블라 해서 이거 4차 하면 제일 마지막이 뭐야? 2? 요렇게 생겼다고 치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곱한 건 a분의 2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5차야 ax 5제곱 더하기 bx 4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f는 0 이렇게 생겼으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까지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f다. 일반적인 규칙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5차나 6차 뭐 저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서 그래서 저 정도만 써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옆으로 가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세 개의 숫자가 세 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는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근을 찾는 거고 얘는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세 개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여기도 줄을 굳이 그어 보자면 이런 거지. 숫자 3개가 미리 주어진 상태로 걔네들을 근으로 가는 3차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에요. 요 줄이 중요한 줄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세근의 합 플러스 2개씩 곱한 거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1개씩, 여기는 2개씩, 여기는 3개씩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곱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였다고요. 우리 아까 인수정리할 때 조립제법 숫자 아무거나 찍어 넣는다고 그랬어요. 찍어 넣을 때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뭘 넣는 거라고 상수항에 약수 넣을 거라 그랬다고요. 그죠?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누구니? 이거니?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결국 최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은 세근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상수항에 있는 약수들이 근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 가지고 근을 찾을 때도 상수항에는 약수 가지고 해보는 거고요. 혹시 상수항에는 약수 가지고 안 되면 그땐 뭐 하냐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찾았다고요. 최고차항 계수 얘는 1이지만 1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우리 앞에서 다시 보시면 세근의 곱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a분의 d의 약수거든 사실은. 그죠? 근이라는 게 최고차항 분의 상수항의 약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가지고 찾아보는 게 마지막인데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그 앞에서 다른 숫자로 주로 나오니까. 마지막 켤레근도 표시만 하고 갈게요. 3번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돼 있고요. 이건 뭐 똑같은 내용이어가지고 A, B, C, D가 유리수야 켤레고요. A, B, C, D가 실수면 켤레입니다. 2차 했을 때랑 똑같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내용은 요 정도고요.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제가 6개밖에 없어요. 그죠? 많지 않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책은 요 고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을 묶어가지고 한 단원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얘는 6단원까지만 하고 연립 방정식이 8단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7단원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고요. 예제 6개니까 그 예제하고 옆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